부회장이 이렇게 걸려들고 나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옛날같이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막 하면 필사적으로 이제 움직일 텐데 당장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CJ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마음이 졸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수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래서 삼성이 한풀 꺾인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에서 나와서 이제 세게 쇼잉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지지자 결집밖에 없으니까. 예. 나와서 아마 굉장히 센 메시지. 막 처음으로 날 것으로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다 짜여져 있고 그리고 뭐 기자들 뭐 이것도 다 걷고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질문이 그것도 기자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냥 하나만 하는 질문을 했지만 예. 그것도 좀 당혹스러우면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 이렇게 넘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통수로 몰렸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막 기업 총수들이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난리가 나면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로는 마지막 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크게 붙여가지고 기자회견 뭐 이런 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능력이 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코미디를 보실 수도 있다. 그 대선 전에 뭐 끝장 토론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러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입만 열면 어버번데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또 코미디를 해주시니까 좋죠 우리 입장에서. 설 특집으로. 네. 감옥 들어가기 전 마지막 또 퇴임하기 전 마지막 대국민 대화. 근데 청와대 기자가 또 병풍 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국민들의 지탄이 엄청나고 이거 기자들이 호응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예. 이게 만약에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이 없이 처음 하는 거라면 예. 또 멍청하게 쭉 앉아가지고 점잖은 질문만 그냥 해줄 수는 있는데요. 노트북 자판만 치고 별 내용도 없는 걸. 그렇죠. 지난번에 굉장히 욕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뭐 JTBC를 비롯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뭐 SBS라든지 예.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데서는 TV조선 뭐 이런 데서는 또 욕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JTBC는 보면 2시 뉴스 현장 앵커인가요? 그분이 이제 클로징 멘트를 재밌게 해가지고 막 올리고 있는데 예. 그분이 대놓고 기자회견을 한번 조졌거든요. 기자들을. 예.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예. 뭐 도널드 트럼프한테 막 질문 기회를 못 받아도 CNN 기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기자들을 신년 기자회견 또 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막 주장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2시 앵커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는 제가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부장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지난번에 그 뉴스룸에서 청와대 기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왜 근데 응했냐 네. 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성사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지 말자 하고 모두 다 이런 거는 기자회견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논의를 기자단에서는 할 텐데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들어가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리만 보이콧해서 안 들어가겠다 하기 쉽지 않아요. 막 전부 뻥뻥 터져가지고 그 기사가 나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차선책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세게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걸 막 앞에서 치고 나가고 막 있는 지난번에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 갑자기 15분 전에 결정이 돼서 뭐 노트북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와서 우리가 찍어준 영상만 풀 한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출입 기자를 막 추궁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선수들끼리는 아니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부장, 국장, 사장 보고를 받는데 그걸 보고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지시를 뭐 들어가지 말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뭐 녹음을 하라든지 예. 지시를 매섭게 하라든지 뭐 이런 지시를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시가 안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자를 막 그렇게 쫀 거에 대해서 선수들은 되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서 JTBC 기자도 아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 일까지 끄집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고도 돼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매섭게 계속 날카롭게 질문을 해라. 그리고 공교롭게 도널드 트럼프 그게 있었기 때문에 CNN 기자 정도는 막 쇼잉을 하는 기자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 그게 없었다. 그러면 JTBC가 오히려 그 이제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명의 기자들이 날카롭게 매섭게 막 질문을 하는 거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코미디가 이제 열릴 수 있어요. 박 대통령의 이제 굉장한 코미디가 스탠딩 코미디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도 그걸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물렁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럼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대비가 되겠어요? 박근혜가? 그거는 이제 지금 김용민 우리 돼지 엄마가 말씀하시는 걱정 내지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은 참모들이 충분히 하는 생각이고 걱정이 될 텐데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멘탈이나 정신세계가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참모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진심으로 억울하다고 막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기자회견을 안 했을 때 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옛날에는 자기가 기자회견을 안 해야 사람들한테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이익이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기자회견을 안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 총수들은 잡혀 들어가죠. 예. 뭐 문체부 사람들도 잡혀 들어가죠. 조금 있으면 이제 조윤선, 김기춘 이런 사람들도 뭐 구속이 되네 마네 할 텐데 자기가 이대로 멍하게 있으면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내가 혹 어버버 하는 경우가 있어도 야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참 안 됐다 안쓰럽다 하는 코스프레를 나가서 하는 것 자체는 뭐 몇몇 지지자들한테 진짜 억울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결집 효과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오히려 기자들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옛날에 이정희 후보한테 막 뭐 당신 떨어뜨리러 왔다고 막 했던 게 오히려 반사적으로는 큰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괜찮다. 나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했었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본인이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세게 판을 벌려 놓도록 해주고 그거에 막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거기서 막 울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또 한편에는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거를 아마 노릴 거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네 조실 부모하고 아이고 얼마나 그 힘들게 살아왔을까 이런 터무니없는 동정과 이런 연민 이게 낳은 결과입니다 이게 박근혜가 뭘 해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갖게 해준 게 바로 아이고 우리 불쌍한 그네 이거란 겁니다. 예, 이게 참 정치 지도자는 일상이 쇼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네. 맹목적으로 또 우리와 같을 거다라면서 연민의 정을 표하는 거, 예,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뭐 지금 그렇게 예상된 것들이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생각해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될 텐데, 예, 그냥 그것도 나름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담담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지금 다행인 것은 그나마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예, 옛날처럼 뭔가 정무적인 판단에 흔들려가지고 선을 그려놓고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정말 제대로 왜냐하면 지금 감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가이드라인을 주는 곳이 없이 예. 정말 그냥 수사 자체가 성공하는 데만 매달려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뭐 구치소 내부를 막 압수수색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있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예.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뭐 장자연 사건이 있을 때 그 제보자였던 사람의 구치소 건물대를 털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수사기관이 수세에 몰리면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있었어도 수사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 말 맞춘 거를 찾아내려고 막 하거나 한 거는 생각해 보시면 잘 없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어서 예. 지금 이런 상황이 특검 주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이렇게 계속 지금 까도 뭔가가 새로 나오는 상황에서 헌재도 나름대로 그 입지를 굳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막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 밑에서 준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숨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늘 있어 왔으니까. 30%에 해당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자가 그래도 붕괴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의 몸부림, 별 의미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특검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지금 특검의 목표는 당장 삼성 이재용 구속 아니겠어요? 네네. 예. 지금 22시간 조사했다가 귀가를 시켰는데, 당장 구속영장 치지하는 그 이유, 맥락, 뭐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수사니까요.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긴급 체포도 하고, 예. 내지는 끝나고 나면 바로 영장을 치기도 하고 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막 작업을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사람, 가장 수사의 정점, 그러니까 이번 특검 수사의 굉장히 큰 정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빠그러져가지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기각이 된다. 예. 그러면 특검은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수사 자체가 이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언론에서도. 예. 그리고 혹 마뜩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봐라, 무리하게 특검이 막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박영수 특검이 옛날 노무현 때 뭘 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면서 정무적으로 가고 있다 막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거봐라,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막 하면서 이제 오히려 기자회견 때 나와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 끝나고 바로 딱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정말 하나라도 더 정밀하게 잘 검토하고 써서, 그리고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됐는데 진술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어쩌고 해가지고 보강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잘 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시기상도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아침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해서 뉴스가 묻히는 것보다는 일요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돼서 대문짝만하게 월요일 날 모든 언론들에 빵 터져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나 실 내용으로 보나 하루 이틀 숙고 기간을 가져가지고 정밀하게 구속영장을 작성하는 거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성공한다 치면 그 다음 수사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KD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현대차, SK, 지금 얘기가 없는 CJ까지도, 사면과 관련되어 있는 CJ까지도 막 이제 하여튼 굉장히 분주해질 거기 때문에, 그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구속이 돼 있으면, 예. 그 다음 총수들은 이거 협조 안 하면 여지 없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삼성보다는 액수들이 적은 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협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복역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그냥 적당히 빨리 협조를 해주고 어떻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따져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 특검 수사의 하여튼 중간 점검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조심스럽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이재현 CJ 회장 또 감옥 갑니까? 글쎄, 아프시다고 하겠죠. 아프신 분이니까. 그렇게 온갖 아부와 아양을 다 떨어놓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또 감옥에 간다. 이거 정말 참. 그러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이 만약에 그냥 사면 결정이 된 것이라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면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부패한 정권에게 줄을 대고 해서 그 결과로 나왔던 것이라면 그냥 자기의 제값을 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 영화에도 보면 왜 베테랑에서 그 형사가 조태호한테 얘기하잖아요. 죄는 짓지 말고 삽시다. 내가 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지. 뭐 요런 거를 실제로 보는 거죠. 뭐 영화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 아이고 참 이거 뭐 재벌 회장들로서는 거의 그 외통수에 몰린 그런 셈이 됐습니다. 처음에 거짓말했던 거는 뭐 내가 좀 거짓말한다고 해도 이게 뭐 대세에 영향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나를 건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특검이 진짜 너 한번 죽어볼래? 라면서 달려드니까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옛날에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때 다 아마 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검찰이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수사를 했는지를 여실히 보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거든요. 그때 수사했던 멤버들이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뭐 수사 기법이나 뭐 여러 가지 다 검찰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르게 하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수사 인력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인력과 고급 인력과 뭐 여러 가지 여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그냥 대충대충 했으니까 그거를 재벌 회장들이 아는 거죠.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점잖 떨다 나오면 나머지 변호인들이 알아서 하고 뭐 적당히 윗선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선 정해서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올바른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수사한 거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매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준사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재벌 회장들, 박근혜 이 사람들만 단돌이 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엉성하게 했는지 이 점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뭐 우리 미꾸라지 형님이 다시 되시는 경우만 아니라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검찰의 이번 특검이 수사한 결과 때문에 검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워, 뭐 수사권과 뭐 기소를 다 가지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또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서 그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김프로의 아버지 댁인 천안을 LTE로 연결해서 이렇게 김프로이드를 진행해 봤습니다. 한번 예측을 해 주시죠. 그러면은 구속영장 내일 친다? 저는 내일 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오늘 늦게 쳐야 이제 내일 나오거든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발부의 시점은 내일이 되도록 치지 않을 것인가. 뭐 시간적으로 봐도 지금 아침까지 안 쳤으니까. 뭐 오전 중이나 오후 중에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오후 중에 뭐 늦지막히 내지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통상 뭐 밤 늦게까지 새벽에도 나오고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영장판사가 막 이렇게 고민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내일 정도 뭐 새벽이 됐든 어쨌든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뭐 좋지 않나. 근데 어쨌든 수사의 그 크기로 보면 뭐 구속영장을 빨리 치는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치고 뭐 모레 새벽에 나오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실질 심사는 안 해요?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 그리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뭐 출석하겠죠. 또 그럼 법원에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걸 또 법원 앞에 가가지고 기자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그냥 출석해서 뭐 얘기를 할 거냐, 이걸 또 고민하겠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아니 뭐 속으로는. 그렇죠. 법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또 기자도 있고 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란도 피울 것이고 이재용 구속하라 뭐 이렇게 예.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영장이 발부되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검찰로. 뭐 그렇죠. 뭐 집행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이전에 경험이 한번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이게 있을 텐데 예. 이재용 부회장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자기 생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한 번도 이런 대접이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을 거고요. 예. 그냥 지금까지는 돈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람들한테 지시하면 다 쭉쭉쭉 이루어지는 것만 경험하다가 예. 처음으로 아마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람들이 해도 안 되는 게 있네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지금부터는 좀 면밀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네. 이재용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 되겠네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런 경험 한번 해봐야 그 경영도 그 뭔가 깊이가 있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재용은 반드시 구속돼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김 프로는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쯤 영장이 이제 청구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일쯤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런데 구속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특검이 정말 기를 쓰고 사력을 다해서 수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껏 수사가 달려왔기 때문에 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수사를 진행을 잘 해왔다면 그리고 지금 이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막 구속이 되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자연스럽지 않나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근데 예. 이제 만약에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 하면 특검 수사를 굉장히 더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지층이 결집해가지고 뭐 무리한 수사 정치적으로 뭐 의미가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되치게 할 수 있는 여론이 생길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또 이제 뭐 반대 시위하고 나와서 막 토론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 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속이 되는 편이 여러 가지로 나은 거 아니냐. 예. 네. 이래저래 나은 편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면은 또 다음 수순으로 롯데, SK 이렇게 또 줄줄이 소환돼서 영장 집행 여부가 또 이제 가늠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기자회견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 논의를 기자단에서는 할 텐데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들어가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몇 명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리만 보이콧해서 안 들어가겠다 하기 쉽지 않아요. 막 전부 뻥뻥 터져가지고 그 기사가 나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차선책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세게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걸 막 앞에서 치고 나가고 막 있는 지난번에는 이제 손석희 사장이 갑자기 15분 전에 결정이 돼서 뭐 노트북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그냥 와서 우리가 찍어준 영상만 풀한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그 출입 기자를 막 추궁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선수들끼리는 아니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부장, 국장, 사장 보고를 받는데 그걸 보고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지시를 뭐 들어가지 말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뭐 녹음을 하라든지 예. 지시를 매섭게 하라든지 뭐 이런 지시를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지시가 안 이루어졌는데 해당 기자를 막 그렇게 쫀 거에 대해서 선수들은 되게 이게 뭐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막 기업 총수들이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난리가 나면 자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로는 마지막 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크게 붙여가지고 기자회견 뭐 이런 거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럴 능력이 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코미디를 보실 수도 있다. 그 대선 전에 뭐 끝장 토론을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러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입만 열면 어버번데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또 코미디를 해주시니까 좋죠, 우리 입장에서. 설특집으로. 네. 감옥 들어가기 전 마지막, 또 퇴임하기 전 마지막 대국민 대화. 근데 청와대 기자가 또 병풍 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국민들의 지탄이 엄청나고 이거 기자들이 호응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예. 이게 만약에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이 없이 처음 하는 거라면 예. 또 멍청하게 쭉 앉아가지고 점잖은 질문만 그냥 해줄 수는 있는데요. 노트북 자판만 치고 별 내용도 없는 걸. 그렇죠. 지난번에 굉장히 욕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뭐 JTBC를 비롯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는 뭐 SBS라든지 예. 뭐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데서는 TV조선 뭐 이런 데서는 또 욕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JTBC는 보면 2시 뉴스 현장 앵커인가요? 그분이 이제 클로징 멘트를 재밌게 해가지고 막 올리고 있는데 예. 그분이 대놓고 기자회견을 한번 조졌거든요. 기자들을. 예.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예. 뭐 도널드 트럼프한테 막 질문 기회를 못 받아도 CNN 기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 기자들 신년 기자회견 또 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렇게 좀 해달라라고 막 주장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분이 2시 앵커를 하고는 있지만 내부에서는 제가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부장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손석희 사장이 지난번에 그 뉴스룸에서 청와대 기자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왜 근데 응했냐 네. 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성사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지 말자 하고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들어가서 JTBC 기자도 아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오게 되면 지난번 일까지 끄집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예고도 돼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매섭게 계속 날카롭게 질문을 해라. 그리고 공교롭게 도널드 트럼프 그게 있었기 때문에 CNN 기자 정도는 막 쇼잉을 하는 기자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만약 그게 없었다. 그러면 JTBC가 오히려 그 이제 지지자들한테도 굉장히 질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명의 기자들이 날카롭게 매섭게 막 질문을 하는 거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코미디가 이제 열릴 수 있어요. 박 대통령의 이제 굉장한 코미디가 스탠딩 코미디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도 그걸 각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물렁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그럼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대비가 되겠어요? 박근혜가? 그거는 이제 지금 김용민 우리 돼지 엄마가 말씀하시는 걱정 내지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은 참모들이 충분히 하는 생각이고 걱정이 될 텐데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멘탈이나 정신세계가 우리하고는 다르거든요. 부회장이 이렇게 걸려들고 나면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옛날같이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뭐 하면 필사적으로 이제 움직일 텐데 당장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CJ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마음이 졸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수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래서 삼성이 한풀 꺾인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에서 나와서 이제 세게 쇼잉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지지자 결집밖에 없으니까. 예. 나와서 아마 굉장히 센 메시지. 막 처음으로 날것으로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다 짜여져 있고 그리고 뭐 기자들 뭐 이것도 다 걷고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질문이 그것도 기자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냥 하나만 하는 질문을 했지만 예. 그것도 좀 당혹스러우면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 이렇게 넘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통수로 몰렸기 때문에